체육계 인사가 그러니까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기도 공무원이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물론 또 지지를 받는 쪽에서는 굉장한 호재로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것을 인간의 본질로 볼 때 어느 정도 또 이해도 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 많은 이제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많은 어떤 뭐 수사와 그러니까 단죄가 있었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죄가 되지 않았거나 가벼운 죄여야 했을 것들이 많은 것이 또 큰 죄가 되어가지고 많은 형벌을 받고 그랬습니다. 각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또 체육계 분야도 많이는 사정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뭐 그냥 비리들을 갖다가 어떻게 바로잡는다 이런 명분으로 많은 것을 또 과거 같으면은 그냥 넘어갔을 것들도 범죄화돼 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되었죠. 그런데 체육계를 이렇게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게 그런 기준이 어디냐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체육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제 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계를 이렇게 사정하는 이런 주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뭐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이제 대통령 및 집권당에서의 이렇게 내려오는 정책이고, 그리고 이거를 실행하는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가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집권당의 인사들이 체육계 개혁을 갖다가 주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체육계 여러 가지 폭력, 비리, 뭐 여러 가지 뭐가 인권경 모독, 그냥 그런 이제 가혹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과거 같으면은 관행으로 넘어갔을 것을 이제 죄로 악으로 규정하여 이제 사법적인 단죄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인사들이 동원됐냐면은 이제 집권당 그러니까 정부 그리고 국회, 정부와 정부 인사들, 그리고 정치인들, 국회, 그리고 또 사법기관들, 이런 쪽들이 이제 체육계를 단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제 항상, 물론 또 어른은 어린이를 훈육하고, 여러 가지 사회 지도층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훈육하고 그런 건 당연한 겁니다만은, 어른이 어린이를 훈육하거나, 선생이 학생을 훈육할 때, 그때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을 야단치고, 이렇게 어른이 어린이를 야단치고 할 때, 어린이 기준에서 야단을 치거나 칭찬을 하고 그래야지, 자기 기준으로 하면 안 되죠. 선생이 학생한테, 넌 왜, 이렇게,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야단치고, 어른이 어린이한테, 넌 왜 다른 사람들한테 배려하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하냐, 이런 거를 자기 기준으로 이렇게 야단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린이나 학생은 삐뚤어지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을 이제 이게 당해내야 하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뭐 그렇게 그렇게 비유를 하면 좀 더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이 그러니까 사회 각 분야에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위상을 어떤 이제 적어도 이런 인격적 도덕적 위상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물론 이제 어디를 비하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풍자적인 요소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여기 정치인, 국회의원, 정부 고관들, 그리고 법률가, 검판사, 이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격적으로
훌륭했기 때문에 남을 단죄하고 남을 다스리고 남을 지도하고 이런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학생 때 뭘 했습니까? 인문학을 공부했죠. 예? 인문학을. 그래서 루소의 자유가 어쩌고 예? 그런 것도 배웠고, 또 교양 과목으로 칸트의 어쩌고 순수의 성무 그런 것도 배웠고 다 그랬을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체육인들은 대학의 전공은 물론 아니었고, 심지어 초중고등학교도 이렇게 온전하게 이제 한참 어릴 때 그걸 배워야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체육계의 비리를 주로 이제 단죄하는 그런 기준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체육계 지도자들의 가혹행위 이런 것들을 많이 단죄를 했었죠. 그러니까 정치인과 법률 전문가들이 그 무슨 뭐냐면, 그런데 체육계 지도자들은 남을 지도할 위치가 되려면 사실 젊을 때부터 이제 인문학과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체육계 지도자는 되게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냥 자기 먼저 운동을 한 경험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걸 똑같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무슨 인문학적인 교양, 우주와 세상의 원리에 대한 철학 이런 것을 후배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경에서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수준을 자기들 기준으로 봐가지고 자기들처럼 인문학을 배우고 그냥 높은 교양과 학문과 덕을 쌓은 학자가 아니라도 지도층 인사가 되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인문학을. 이 사람들이 자기 수준에서 그래 체육계 지도자들을 아주 왜 자기들처럼 인격적으로 후배들을 다루지 않느냐. 이 사람들 세계는 당연히 점잖고 이제 그러니까 훨씬 더 낫겠죠. 그런 문제들이 훨씬 없겠죠. 이제 그런데 이 체육계에서는 왜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루지 않느냐? 왜 자기들보다 수준이 못하냐? 못한 거 가지고 그걸 악으로 죄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보다 못하다. 교양 수준이 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비유하면은 어떤 점잖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옆에서 쌍스럽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야, 너 나쁜 놈이다. 그런 꼭 사람을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쌍스럽고, 수준이 낮다 해서. 그러니까 자기보다 수준이 낮다 해서 자기들처럼 이제 교양을 높이 쌓은 그런 덕망을 쌓은 사람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그 차이를 인정 않고 자기네들 기준으로 죄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된 게, 그럼 외국은 덜하지 않느냐? 외국의 체육계 지도자는 덜하지 않느냐? 한국이 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선진국은 다 인격적으로 가르치지 않느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체육계 지도자들은 굳이 체육계 지도자들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게 전문적인 교양과 학식 교양을 높이 쌓지 않은 일반인들 모두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체육인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 농민도 될 수 있고, 또 이제 인문학을 배우지 않은 이공계 공학 전공한 사람들, 의료진 이런 분들도 인문계 이런 사람처럼 정치인, 법률가 이런 사람들처럼 교양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그래도 체육인보다는 달리 이공계, 의료진 이런 사람은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조금 형편은 낫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특히나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전부 일반인이라고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인문학을 전공한 이제 법률가 정치인 이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 그걸 자꾸 인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이 우리나라는 교육제도가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인문학을 전공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자기 스스로 교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뭐, 자기가 교양을 쌓으려는 사람이 아니면은 어떤 지적인 어휘를 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나라의 정책이 모든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것을 그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그러니까 그 인문학을 전공한 의료인, 정치인, 의료인이라네. 그 정치인, 법률가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국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국민 일반, 체육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 일반의 수준이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해서 자기들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보다 교양 수준이 떨어지고 무식하고 어떤 사람을 대하는 어떤 매너가 거칠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악인으로 규정하여 이렇게 단죄를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재 양성의 어떤 근본 자체가 다른 거. 자기들 이제 법률 그리고 뭐 인문학 그런 거는 되게 뭡니까 진보적으로 어떻게 해서 만인을 평등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만인을 서로 인격을 존중할까 이런 거를 쭉 배워왔던 그런 이제 정치인 법률가들이 체육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저기 물론 이제 체중화 같은 절대평가도 있지만 또 상대평가로도 많이 체육은 측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인간의 육체적 능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남에게 이기기 위한 승부욕을 활용해가지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고도의 지적 영적인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원초적인 욕구 이걸 갖다가 어떤 상대방을 해하지 않으면서 인간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이제 경쟁으로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원초적인 동기는 좀 이제 높은 고상한 박애 정신이 아닙니다. 맨날 남을 배려하고 박애 정신 하면은 경기도 항상 져줘야죠. 그러면은 남한테 양보하고 항상. 아니 이제 그게 아니죠. 그런데 이런 바탕하에서 기능을 훈련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래 자기네들 인문학 전공자들의 교양 있고 높은 교양 수준에 어떻게 따라간다고 그렇게 이렇게 단죄를 하고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과거에는 안 그랬던 것을 이제 전부 죄인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어떤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갈라치기 되고 이렇게 무슨 여태까지 길러왔던 여러 가지 이제 체육계의 그런 것이 좀 곤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좀 상당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진보를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높이 간주하고 사람들을 믿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지 말고 함께 나누어 같이 살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자유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니라 그 기준 그러니까 높이 평가하면서 자기들의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균 수준을 이렇게 높이 보면서 그 기준이 높으니까 보수가 기준을 낮게 본다면은 이제 진보는 기준을 높게 본다 이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이제 상생한다 이거. 보수는 서로 경쟁하고 그렇다면은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인간을 평균을 하니까 이보다 낮은 사람은 전부 나쁜 사람이 되고 결국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과 그냥 어떤 사실 체육 그 자체가 뭐 죽고사는이나 아니지만 죽고사는 상상하면서 운동을 해야 그래서 옛날 만화에도 지옥 훈련이니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죠. 그런 것이 되는데 이러한 체육계의 것을 완전히 자기네 그냥 교양 있는 인문계 그런 이제 학자 양성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쪽하고 비슷하게 그러니까 체육인을 양성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해서 체육인이 양성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여러 가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서 체육인들의 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거 그건 다른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뭐 다 어떤 어떤 조직적인 큰 조직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계층이 아니면은 사실 이제 현실에 안 맞는 진보 정책으로 많은 고초를 많이 겪었으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현재 수준에 맞는 그러한 모든 이제 정책과 모든 그런 걸 행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